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새로운 벤처의 시작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이 말을 한번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창업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즉 한마디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획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첫 단계 조건이다 라고 하는데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문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됐더라면은 이제 벤처를 시작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창업을 위한 기회 유형에는 두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뉴 접근 방식, 두 번째는 뉴 올드 접근 방식이에요. 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 즉 한마디로 시장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시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흔히 큰 카테고리 내에서의 시장에서는 흔히 이런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면 휴대전화, 전화와 관련된 모바일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에는 전화만 하는 전화기 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전화와 문자를 하는 전화기 시장이 있었고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들과 어우러져서 컴퓨터의 역할을 같이 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장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뉴의 방식인지 뉴 올드의 방식인지 좀 확인하면 좋은데 이 뉴 방식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조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 또는 분석 방법들을 익히신 다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뉴 올드 접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뉴 올드 접근 방식은 기존에 어떤 A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개선했더니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고 그 상품을 기존의 시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즉 시장이 조금 발전하는 시장인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시장이 있을까 봤을 때에는 TV 시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TV와 관련된 시장은 흔히 영상을 컬러로 보여주거나 흑백을 보여주는 거에 있었고 현재에는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해서 기기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는 약간 쌍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단편적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하는 어떤 서비스에서 양방향 서비스가 되었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이런 가전제품들 말고도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MP3, 과거에는 MP3라든지 또는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또는 먹는 거에 있어서도 뭐 이온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기존에 있던 방식들을 개선하면서 나왔던 거고요. 뭐 음료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뭐 기존에는 뭐 탄산과 당이 충분한 음료에서 당이 문제라고 하니까 당을 없앤 뭐 제로 콜라나 아니면은 당이 거의 안 들어간 무당 음료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벤처 시작한 사람들이 약간 유뉴 접근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자주 등장하고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등장하고 계속 될 것이에요. 네, 이런 것들 중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창조할 수 있죠. 근데 신제품을 발명하는 방법이 주위의 환경에 대해 깊이 관찰하는 건데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의 주변 환경들을 많이 확인을 해서 원래 없던 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 발견된 문제점을 잘 해결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 모델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짧게 써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뉴 접근 방식에는 실패를 낮춘 데 점검을 해야 할 거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새로운 걸 만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종을 선택해야지 완전 다른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경영인데 공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사회계열에서 공학까지 가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나와 같이 잘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경력, 특히
전문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면 좋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능력이 있는 곳이나 또 경험이 있는 것을 해라. 그래야지만 실패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금 및 기술 등 경영 자원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기준과 너무 큰 차이가 없는 업종이 좋다. 즉 현실적인 업종이어야 된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1억짜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되 자신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이면 좋다라고 하는 거. 현 시대가 만약에 변화하고 있어서 우연찮게 A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이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경영과 공학은 맞지 않지만 경영하는 사람이 뭐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공학도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는 뭐 직장인들도 있고 일반 사업권이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상기의 성격, 경력 및 경영 자원이 동시에 만족이 된다면 더욱 이상적인 업종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본인의 이제 성격과 경력, 그 경영 자원들이 다 같이 다 맞다면 이제 아마도 실패율이 거의 없는, 아니죠, 조금은 있긴 하겠지만 조금 줄어든 상태의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뉴월드 접근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소규모 벤처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아이디어나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어떤 부가적인 제공 방식으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경쟁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으므로 이제 조금 위험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창업자에 대한 제품 서비스는 이제 모방하기 어렵도록 이제 구성해 두면 너무 좋겠죠. 한마디로 BM이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서 7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대하지 않았던 초대. 그 한마디로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는 그 제안이나 부탁의 형태로 오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게 됐어. 무언가 부탁을 받았어.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어. 근데 너무 잘 됐어 라고 하는 경우에도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창출할 수 있고요. 또는 창업 아이디어가 예비 창업자가 몸담고 있었던 이전 직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는 경우이며, 그리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사하고 창업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된다. 자, 이거는 내가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일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주는 일이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나랑 너무 잘 맞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의 획득. 한마디로 내가 아이디어의 개발권자로부터 어떤 권리를 사거나 또는 양도받거나 했을 경우에 그 권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획득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권리 획득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의 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의 기회를 만든다. 즉 자기가 먼저 지금 운영하고 있는 A라고 업체가 있는데 생각해보니 B도 열 수 있다 라는 마음이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사업군으로 이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취미 관련된 생활로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창업으로 가는 경우에요. 실제로도 다양하게 제 주변에서도 취미 생활 하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악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네일 아트, 여성의 경우 네일 아트를 한다든지, 또 남성의 경우에는 뭐 목공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등등 자기가 원래 취미로 하고 있다가 그게 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활동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 아이디어에 어느 투자자를 만나서 이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의 상황을 평소에 잘 관찰하는 사람이라서 문제를 잘 보고 문제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선 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창출하는 7가지 유형과 비슷하게 원천은 첫 번째 전 직장, 즉 직장에서의 전문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사업에 대한 초청,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창업 관련된 뭐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런 모임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안에서 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문제를 보고선 사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서서 그 창출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특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가지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활동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미생활 하다가 사업 아이디어화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다가 네트워크 상에서 아이디어들을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탐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막 일상생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점 여기서 찾겠다 라고 했을 때 계획적으로 탐색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과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에서 얻는 원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에 따라서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창업의 종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조업 창업이 있어요. 제조업 창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투입해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고요. 제조업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품들은 제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에 미치는 요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조업을 좀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큰 마음을 먹고선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서비스 창업이 있어요. 제조업 창업과 조금 다르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소스와 정보들을 넣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흔히 제조업을 조금 더 개인에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창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곳에 다 있는 창업 분야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산업화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점점 서비스 창업이 증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뭐 배달하는 것도 서비스고 뭐 이것저것 저희가 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다 서비스 창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소매 창업이 있는데 흔히 유통 창업이에요. 그래서 도매나 소매나 했을 때 도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에서 중개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매점은 앞에 있는 슈퍼, 마트 이런 데가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면서 더 많이 이제 이런 유통 관련된 창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창업과 이제 모방 창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혁신적인 창업은 뭔가 새로운 이제 기술들을 이제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존 사업과는 다른 기술, 다른 경영 방식, 다른 제품 생산 방식 등등등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방법들에 의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고, 개인 유시 창업과 공동 창업이 있는데, 개인은 이제 혼자 창업하시는 거고, 공동 창업은 2명 이상의 이제 창업자랑 같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2명 이상의 창업자가 같이 함께 할 경우에는 흔히 팀 활동하다가 하신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 나중에 지분율 관련된 것들을 하시게 되면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무점포 창업과 점포 중심의 창업이 있는데, 무점포 창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무인 가게 같은 거예요. 점포가 무인 가게가 아니군요. 무점포이기 때문에 점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원룸이나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사무적 공간 없이 그냥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흔히 온라인 창업하시는 경우가 무점포가 많고요. 점포 중심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게입니다. 가게들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가게 점포 중심형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창업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세워진 기업을 매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그래서 새롭게 창업해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유에서 유를 창조를 잘하는 과정이고, 실제 인수하게 되면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연결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대신에 안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단축되어지는 좋은 요소가 있지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창업자 개인적인 선호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 요인들을 잘 파악하여서 인수 대상의 벤처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의 기본적인 배경, 전공, 기술, 흥미, 경험 등이 인수할 사업의 유형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호도를 측정이 된 다음에 회의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얘가 우리가 인수되겠다 싶어하는 기업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고요. 확인을 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협회 및 업종 정보를 파악해 보는 것. 그래서 공급업체, 제조업, 유통업체, 전문잡지, 업종별 협회, M&A 지원기관 등등등에서 그 매각하기 희망하는 회사들의 정보를 얻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개인, 사업 기회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매각을 희망하는 벤처를 찾을 때 좋은가 아는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가 정보.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분들에게서 인수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인수 대상에 대한 벤처를 평가할 때 매각 기업의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한 후 창업자의 인수 대상의 벤처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야 되고요. 사업 환경에서는 현재의 위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적 환경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환경 분석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익 매출과 운영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 매출 운영 비용은 사업에 대한 잠재적 수익은 벤처의 매력도와 인수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고, 과거에 달성한 이익, 매출, 운영 비용에 대해 검증하고 향후 1에서 3년 매출 이익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자산으로는 사업의 유형과 무형 자산을 평가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고 또는 품질, 판매 가능성, 상태, 설비, 시설, 가치, 상태, 임대, 소유 여부, 집기, 비품, 외상 매출금, 상표 특허 등등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자산들을 잘 평가해야지만 우리가 인수를 할지 말지를 잘 결정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또 인수 시의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의 현재 물리적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현재 사업이 매각 가격보다 이제 더 나은지 아니면 별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재고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인수할 수 있는데 그 원자재들이 상태가 어떤지, 양호한지 아니면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부나 그리고 현장에서 재고를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다른 자산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기존에 회사 갖고 있던 것 중에 유형, 무형보다 먼저 임대한 라이선스라든지 임대한 관리 비용 또는 평판 또는 성과물 이런 것들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벤처기업이 튼튼질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직원이 많이 남아 있는가 했을 때 직원이 얼마큼 많이 있는지, 핵심 인력이 이동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이 어떤 유형의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주로 A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 비용이 얼마만큼인지 알아야 우리가 인수할 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인수기업의 재무적 사항이 어떠한지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인수기업의 재무 사항이 만약에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다 그러면은 인수할 때 부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만약에 자산이 많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큼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벤처기업 인수 시에 이제 아까 점검 사항이라든지 유의 사항과 추가로 또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매도자가 사업의 일부의 지분이라도 유지하거나 혹은 최종 인수가액을 사업의 향후 3에서 5년간의 경영 성과에 연계되도록 요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모든 약속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글로 쓰여져 있는 것들 아닌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이고, 인수 후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현금 자산의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시고 나서 현금 자산의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현재 기업 소유주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경쟁자, 고객, 지원권,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다 면담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새로운 벤처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업의 형태를 한번 볼 텐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아마 어원은 잘 모르실 텐데, 어원은 프랑스어로서 특권을 주다 라는 것에 대해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프랜차이즈가 다수의 영업점인 직영, 가맹점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는 형태를 뜻하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직영점도 있고 가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가맹업 또는 가맹사업이라고 이제 용어를 지정해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실 텐데,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 문의를 하는 경우에요. 제가 최근에 한번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면은 많은 이제 업체들에서 나오셔서 창업 관련된 상담과 문의를 이제 홍보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이제 가계약을 하고, 실제로 점포 및 상권을 분석하려고 실제로 잘 된다고 하거나 또는 그 상점의 아무 곳이나 지역을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도 닭가게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대략 한 60여 개 정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분은 똑같이 하는 말씀이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할 때 과거와 달리 현장에 직접 와서 직접 먹어보고 그리고 느껴본 다음에 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도 혹시 창업을 할 때 프랜차이즈 업을 하셔도 되고 프랜차이즈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창업 상담 받으실 때 가계약 하시고 꼭 상권 분석 및 점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 소상공인 정보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정보마당에서 실제로 그 상권에 대한 분석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포 내에서의 매출, 또 고객의 접근성, 그리고 기타 시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맛 등등등 본인이 창업 문의하고 상담했을 때 느꼈던 점들을 다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점포에 대한 본 계약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사 가맹점에 대한 예약을 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인테리어 공사가 하게 되면은 하는 사이에 그 직원들 가맹점주 교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본사에 가서 실제 요리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알아보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집기들을 입고시키고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오픈이라는 걸 열어요. 그래서 가오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는 원래 본업이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리에 대해서 실제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단계이고, 내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가오픈 단계를 유지해서 매출의 정도와 매출 안정성을 좀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되면은 오픈 및 영업 개시라는 걸 통해서 실제 영업을 하게 되고, 이제 오픈 후에는 다양한 그 매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고, 직원, 재료 등등등 여러 가지의 관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에는 키오스크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또 광고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흔히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새로운 벤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한번 앞서서 했던 것들을 쭉 한번 훑고선 지나간 다음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벤처의 시작을 해서 우리가 벤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고, 그 벤처를 만드는 유형에서 뉴 그리고 뉴 올드 접근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는 거고, 뉴 올드는 개선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원래 있던 시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뉴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싶으시면 일상에서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시면 좋고요. 이 벤처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초대, 한마디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뭔가 잘 됐다든지, 또는 부탁을 받은 것들이 오히려 더 업이 되었다,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또는 전 직장 또는 전직과처럼 전 직장에서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해볼 수 있거나 또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라이센스나 또는 특허권을 가지고선도 충분히 권리를 획득해서 아이디어를 개발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가 고용,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사업들까지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취미,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관찰, 이런 것들 순으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업종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크게 이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창업의 방식으로는 혁신적 창업, 공동 창업, 그리고 무점포 또는 점포 중심의 창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이 인수하는 단계를 이제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적인 고려사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실제로 이 기업이 우리가 들은 정보와 똑같은지, 그리고 그것들이 문서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뭔가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경쟁자 등등등 여러 범위 내에서 이 기업이 현재 건전한 기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창업 절차에서 봤을 때 창업 문의 및 상담과 가계약, 그리고 주변 상권의 점포 개발, 그리고 본사와의 계약, 그리고 다양한 인테리어 교육과 교육, 그리고 마지막 시설 짓기를 이끌어가면서 가오픈하고 실제 오픈하고 오픈의 관리 단계가 있다는 건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새로운 벤처 및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실제 창업하셨을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